요거하고 이제 실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야 실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 자, 여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했던 내용임.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감. 왜 컴퓨터 켜시고 안 계신 분들. 네. 자, 퇴직연금제도인데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 있어요. (53에서 54) 자고로 네, 출제 1순위 퇴직연금제도 진짜요. 출제 1순위입니다. 맨날 1순위래. 예, 그렇죠.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우리 기출문제가 교재, 제가 참고로 기출문제가 우리 교재에 한 11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3개는 제가 못해. 왜 못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야 되니까. 미리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교재 기출문제가 한 8개 있는데, 8개? 8개 중에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많이 나왔다니, 이게 많이 나왔다. 장난 아닌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이거 안 띄울 거임, 이거. 정리한 거 있거든, 이렇게. 아직 안 띄울 거야. 아직 잘해야 돼. 이걸로 갑질하는 거야, 이걸로 갑질.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선생님, 애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발 동동 굴러도. 그쵸?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 다음에 다 정리해야 돼. 얼마나 힘든데. 알아달라고. 보시면, 그죠? 힘들었다, 많이. 관심 받고 싶다라는 거야. 자, 보시면. 여러분들 퇴직금 제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퇴직금이라는 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방식이 옛날 방식, 물론 이렇게 하시면 옛날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퇴직금을 이렇게 회사가 직접 주는 방식이 옛날 방식.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는 뭐냐면 요거예요. 뭐냐? 우리가 퇴직금을요,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걸 사회적립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죠. IMF와 같이 회사가 문 닫으면은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럼 퇴직금을 못 받으면 이 퇴직금 가지고 내가 직장을 새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나이가 있다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퇴직금 못 받으니까 퇴직연금제도는 뭐냐면 요거요. 나중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래요. 그럼 회사가 평상시에 자신들이 망하지 않았을 때 그걸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를 하는 거,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회사가 나중에 망했어. 그럼 망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망하더라도 우리가 일종의 선진국의 금융기관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같은 거 아닌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 회사가 망해서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오른쪽 방식을 선호해요. 반드시 외부의 금융기관에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퇴직금을 적립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퇴직연금제도는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를 영어도 외우셔야 돼요. 영어도. 자, 뭐냐면 영어. 자, 확정급여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DB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Define Benefit. 한국어 잘하죠? Define Benefit. 영어로 하면 Define Benefit. 그냥 굴렸냐 안 굴렸냐 차이지 뭐. 자, 잘 보세요. 요거 2개의 차이가 있는데 2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는 건 맞거든요. 둘 다. 근데 법인 계좌에 넣냐 아니면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넣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확정급여형은 잘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게 이거 별표입니다.
실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냥 잘 나와요. 그냥 대놓고.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한 문제씩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뒤에서부터 이제 계속 진짜 잘 나오는 애들 몰려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냐면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분계가 이해가 되고 계정과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치면 머리 터질걸? 네. 자, 보죠. 자, 임직원이 퇴사를 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을 회사가 추정해 보니까 100원이래요. 그럼 100원의 부채가 있는 거죠. 응.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인의 퇴직금의 계좌 있죠.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걸까요? 예금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좌에 돈 넣는 건 예금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예금하는 컨셉이에요. 그럼 예금하는 컨셉이니까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자산입니다.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법인의 퇴직금 계좌에 넣는 것, 이건 본인 계좌에 넣는 거니까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여기 법인 계좌니까 이게 자산이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받아가잖아요. 그럼 그 연금을 어떻게 하냐면 운영해요. 맞죠? 연금을 그냥 가만히 보관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닦고 있지 않고 운영합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실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손실을 내지 않습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요. 그럼 만약에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20원 냈대요. 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의 퇴직금 계좌에 120원이 쌓여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임직원한테 퇴직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 왜? 임직원 계좌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를 할 때 회사는 퇴직금 얼마 주면 돼요? 100원. 120 하시면 안 돼? 그렇죠. 왜냐면 법인 계좌에 들어갔죠, 지금. 맞죠? 100원을 계속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주고 있으니까 100원을 퇴직금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0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익을 냈을 때 얘기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손실을 내면 이제 법인 계좌에 퇴직금이 얼마밖에 없어요? 80원. 80원밖에 없잖아. 종업원이 퇴사할 때 얼마를 줘야 돼요? 반드시 100원 줘야 돼요.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확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가 종업원한테 퇴직금 안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새롭게 20을 불입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만 100원이 되잖아요. 100원을 무조건 맞춰줘요. 확정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확정급여형은 운용 책임이 법인이다라는 게 법인 귀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법인 귀속이다라는 거 운용 책임이 법인한테 있다라는 뜻입니다요. 일단 이 그림이 이해가 돼 모든 분계가 다 돼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DC형. 그래서 C는 컨트리뷰 그겁니다. 컨트리뷰션인가? 기여한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기여한 건 또 뭔 소리냐 볼게요. 자, 뭐냐면 이쪽 보이세요? DC형, 기여형.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퇴직연금 계좌라고 들어보 퇴직연금 계좌? 그게 요거예요. 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 요 개인 계좌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뭐냐면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부채가. 근데 법인이 이제 임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딱 예금 하면서 야 내가 예금하는 거야 너한테. 재미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예금한다는 표현 안 쓰잖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급하는 거예요. 예금이 아니에요. 그럼 지급이니까
계정 과목의 성격은 비용, 그렇지, 비용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를 제일 많이 내, 여기를. 알죠?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누구 계좌에 주냐가 기여형과 급여형의 차이예요. 많이 중요하겠지, 이게? 진짜야. 여러분, 이 두 개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 가면. 제가 그랬잖아, 항상. 며칠 뒤면 그게 나구나.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다 그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 가면은, 그냥 두 개를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안에, 기여형, 급여형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외워서 계정과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기여형은 그러면 임직원한테 추정될 때마다 계속 퇴직금을 임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줘요. 주니까 추정되는 부채가 없어요.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맞죠? 안 주고 있어야 부채가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추계기 없음. 이것도 중요할 거야.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는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잡는다며. 요. 네? 그렇잖아.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여형은 없어. 충당부채가. 그렇겠지. 추계기 없는데 충당부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아까 주무신 거야. 퇴직급여 충당부채 할 때. 난 잤다, 이거 잤다. 안 잤는데요? 라고 하면, 몰라요. 자, 보시면. 자. 금융기관이 잘 굴렸어. 20원을 잘 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직원 퇴직연금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 120, 그렇지, 120. 그러면 임직원이 나중에 퇴사할 때 100원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지, 자기 계좌 120 있는데. 그렇죠? 그럼 12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면 80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80원밖에 못 받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는 법인 입장에서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만들어진 급여형, 기여형은 법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임직원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럼 정해져 있다라는 건 임직원 계좌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계속 정해져 있는 100원으로. 근데 기여형은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네가 기여하는 거다라는 건 네 계좌가 움직임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임직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을 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분개래. 자,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분개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해보죠. 자, 요건 개인 기소.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운용 책임 부담 조치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방금 개인 기소, 확정 급여형은 법인 기소이죠. 이렇게. 자, 그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불입하잖아요. 불입. 그 불입하면 기여형은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을 준다라고 했죠. 주는 거니까 계정 과목이 비용 성격이라면서요. 맞아.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예요. 우리 퇴직금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라고 했잖아요. 이거 중요해 많이. 자, 근데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임직원 계좌가 아니라 회사의 퇴직금 계좌가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이다라고 해서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해요.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죠? 이렇게. 그렇죠? 예금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플레임이에요. 퇴직금을 비용을 처리하는 거 퇴직금 이렇게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용 수익이 발생했대요. 우리가 금융기관이 운용을 하게 돼서 수익 발생하면 이거는 이자 수익으로 봐요. 다만 주의하실 거. 확정 기여형은 수익을 누가 가져가요? 지금 4분 전 했는데?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고. 임직원이 가져가요. 설마 아까 왼쪽에 아무튼 조심해야 돼.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임직원이 가져감. 근데 우린 임직원 입장에서 회계 처리야? 아니 회사 입장이에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 잔고가 늘겠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별도 연금 없으면 금융기관이 운용한 건 이자 수익 잡아요. 오자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고가 느는 거예요. 이해되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금 지급하잖아요. 누구 계좌에서 나가요? 그래서 개인 임직원 계좌 나가죠. 그러면 법인은 회계 처리할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급여형은 누구 계좌?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퇴직금을 준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때 감소하지.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계속 회사의 퇴직금 계좌에 넣었으니까 추객이 살아 있었잖아요. 계속. 그럼 이제 퇴직금 줄 때 이때서야 내가 내 의무를 다한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까고 아까 우리 배웠던 모자르면 추가로 비용하면 되는 거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 더 나간 거니까 회사 비용 이렇게 그렇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게 쉬워요. 그렇죠.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어디 있냐면요. 그럼 334? 334페이지. 네, 2번에 1번. 문제 2번에 1번. 맞네. 문제 2번에 1번. 음. 아닌데, 몇 페이지예요?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오해하지 마지. 아직 정신 안 나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자, 보죠. 자, 근데 시험에 어렵게 내면 수수료까지 낼 때 있어요. 수수료. 왜?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제가 공짜로 돌려드릴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운용 수수료가 만약에 10만 원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 130만 원만 퇴직급여가 되는 거예요. 자, 해보자. 자, 그럼 핵심은 여기 기여형이잖아요. 기여형. 그죠? 그럼 기여형이니까 얘는 퇴직급여. 그죠?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보통 예금 140만 원 감소. 그 다음에 퇴직급여인데 얘가 800번대 써야죠. 800번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4. 354페이지.
네, 4번. 자, 여러분 요거는 여기 확정 급여형에서 나간 거예요. 퇴직급여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왜? 확정 급여형이면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산이니까 감소는 반대편 대변으로 여기에서 빠져 잔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그럼 여긴 좋네. 그러면 이따 여기 있죠. 예전에 이제 그러면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는 좋네요. 그죠? 친절하게. 자, 회사가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계속 이제 부채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아 놓을 거 아니에요. 추계액만, 그냥 추계액이 있어요. 급여형은. 왜냐하면 종업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추계액이 있다가 줄 때 이제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아형은 회사가 계속 임직원 퇴직연금 운용 계좌에다가 주니까 걔는 추계가 될 때는 바로바로 주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추계액이 없는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까지 못 찾을 뿐이지 계속 주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채니까 감소면 사변으로. 팔 아프니까 대충히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어, 그래서 영업부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퇴직급여 걸어봐 이거예요. 퇴직급여 걸어봐. 조심해야 돼. 예. 진짜로 여러분 영업부서 하면 퇴직급여 이렇게 착각 많이 하시더라고. 자, 됐어요.